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 충분한 잠이 최고의 약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면의 중요성과 그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 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자. 먼저, 수면은 우리의 신체가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수면 중에는 다양한 신체 회복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근육은 재생되고 세포 손상이 복구되며 호르몬이 조절되는 등 수많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우리가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수면은 단지 신체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 뇌에서도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낮 동안 학습한 정보들이 수면 중에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특히 REM 수면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적절한 잠을 자지 못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건강 측면에서 수면 부족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유지하고 만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수면 중에 정신적 안정과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면은 감정 조절과 심리적 안정을 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듯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유지, 자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 가지는 힘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자. 하루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포근한 이불 안에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주인공 지우는 끊임없는 업무와 회의로 인해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언제나 그의 허리와 어깨는 아픔과 뻣뻣함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 좋아하던 커뮤니티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위한 스트레칭이라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이거다 라고 생각한 그는 글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글에서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5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스트레칭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느라 굳어진 목 근육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고 10초간 유지한 후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과정을 여러 번 했다. 지우는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 주변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어깨 스트레칭이 있었다. 어깨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위 중 하나였다. 지우는 양손을 등 뒤에서 깍지를 끼고 팔을 쭉 펴면서 어깨를 확장시키는 동작을 따라했다.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어깨뼈가 시원하게 풀리며 긴장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는 허리 스트레칭이었다. 지훈에게 가장 필요했던 스트레칭이기도 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을 무릎에 올린 후 허리를 둥글게 말고 다시 허리를 펴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10회 반복했다.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이며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은 다리 스트레칭이었다. 이 스트레칭은 장시간 앉아있을 때 특히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는 의자에 반쯤 걸터 앉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자 고관절 주변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는 손목과 손 스트레칭이었다.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꽉 막혀있는 손목과 손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었다. 지우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을 잡고 가볍게 당기며 손목을 입체적으로 스트레칭했다. 이 동작을 통해 손목의 유연성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이 모든 스트레칭을 마친 후 지우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하는 동안 틈틈이 이 스트레칭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는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진 것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하루 조금씩 피로가 쌓여가던 민수는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피부는
푸석푸석해 보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민수는 수면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먼저 민수가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다. 신체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게 되면서 잠에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민수는 매일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스케줄을 정했다. 두 번째로 민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을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잡다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침대 옆에 책을 두어 자기 전에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책을 읽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고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민수는 수면이 시작되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기술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민수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릴렉스하기로 했다. 또한 민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 내 포함시켰다. 이는 네 번째 방법이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피로도 줄어들고 잠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게 느껴졌다. 민수는 운동을 하는 날에는 깊은 잠에 빠지는 횟수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민수가 시도한 다섯 번째 방법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었다. 아침에 마시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고 오후부터는 허브차로 바꿨다. 커피를 줄인 이후로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한층 더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카페인이 사라지니 몸이 자연스럽게 잠으로 움직이는 듯했다. 여섯 번째로 민수는 명상을 시작했다. 밸런스 잡힌 호흡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면으로 가는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명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던 민수였지만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 일곱 번째로 민수는 식습관을 조절했다. 자기 전 과도한 식사를 피하고 소화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했으며 배가 고프지 않는 상태에서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민수는 밤새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더욱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방법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비웠다. 마음이 편해지자 자연스레 수면에 더 쉽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민수가 실천한 8가지 방법은 그를 점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잠자는 시간이 행복하게 다가오고 실제로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민수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부족한 운동은 우리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중 비타민과 미네랄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면역력 강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체내의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백혈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특히 감귤류, 딸기, 피망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또한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 비타민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D는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비타민 D 결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에 더 두드러지며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일조량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보충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또 다른 중요한 미네랄로 면역세포의 성장과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감염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육류, 해산물, 특히 굴과 같은 식품에서 많이 찾을 수 있으며 일부 곡물과 씨앗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주요 구성 요소로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생선, 육류, 그리고 통곡물에서 발견됩니다. 셀레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최적화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A는 세포의 분화 역할을 가져가며 면역 반응의 초기 단계를 지원합니다. 이 비타민은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 오렌지나 녹색 채소와 같은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적절한 섭취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빠른 생활 속도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건강한 면역 체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